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바로 알고 투표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알고 투표해요 진행을 맡은 조충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정말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총 투표율이 77.1%에 육박했고요. 다가오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역시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개인이 가진 한 표의 힘을 올바르게 표출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이야기 손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허준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학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이미 한국인이 다 된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 씨와 또 새내기 유권자 아니시겠습니까? MZ세대 대표 드림노트의 은조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한민국 유권자는 아니잖아요. 눈빛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한국인 다. 선거는 한 5번 겪지 않았어요? 오래 있었잖아요. 그쵸. 오래 있긴 했죠. 네. 한 14년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네. 선거 5번 이상 겪었어요. 네, 맞아요. 좀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방인으로서 좀 계속 좀 지켜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의 어떤 선거 문화를 조금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네, 객관적인 또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또 우리 드림노트의 은조 씨의 경우 유권자로서의 그 시작이 네. 아주 특별했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2002년생으로 올해가 만 2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9살 때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게 되면서 제가 교복을 입고 첫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저 사진이네. 정말 떨려서. 정말 뭐 우리 저희 학교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병아리 삐약삐약 이러면서 가가지고 투표 딱 하시고. 네,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 은조 씨도 MZ세대를 대표해서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선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 얻어가고요. 또 선거 문화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자, 우리 여러분께 네. 좀 뭔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고요.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드리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인 선거,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와, 다니엘 씨도 굉장히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긴 하다. 시작. 다니엘 근데 역사 많이 알잖아요. 저 많이 알지는 못하고 어쨌거나 군사 정권 좀 오래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군사 생각이 정권까지 드는데.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군사 정권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1950년에 안타깝게도 이제 전쟁의 포화 속으로 그렇죠. 휘말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우리 대통령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년 이전에 저는 투표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오, 근접하게 50년. 네. 은조 씨.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해방 후에부터 있지 않았을까. 사회생활 할 줄 아네. 눈치가 빨라, 눈치가 빨라. 이쪽 묻어가도 되겠는데. 이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추측을 해주고 계신데 김학무 변호사님. 네. 대한민국 선거의 뿌리, 이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상당히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근대적인 보통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의 선거입니다. 선거구나. 200명의 재헌 국회가 구성이 됐고 이 의회에서 처음으로 그해 7월 17일 날 헌법도 제정을 하고 간접 투표로서 아까 말씀하신 제1대 대한민국 대통령도 저 선거를 통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야,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쉽게도 예, 맞춘 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근접했어요. 근접했어. 근접했고 눈치 잘 받고. 완전 틀렸고. 완전 틀렸어. 네, 근데 이처럼 뭔가 선거권은 갖고 있지만 선거에 대한 배경과 사실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선거 어디까지 알고 있니? 뭐이 느끼한 건. 알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디까지 알고 있네. 네. 네. 유권자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자 알아두면 굉장히 쓸모있는 선거에 대한 흥미로운 키워드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여러분이 꼭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아주 쉽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거에 관련된 수많은 키워드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다니엘 씨. 네네. 저기서 열어보고 싶은 키워드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네. 지금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숫자 7인 것 같아요. 굉장히 눈이 좀 띄는 것 같은데요. 숫자 7이요. 네. 숫자 7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이번 선거에서는 총 7번의 투표를 해야 됩니다. 7번. 7번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총 7장이 되겠죠. 네. 6월 1일에 투표를 할 때는요. 먼저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 이 세 가지 선거를 먼저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선거,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지역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등 4개를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7장에 투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마음 편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7장. 자, 다음은 우리 새내기 유권자 우리 은조 씨가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저는요. 네. 저한테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18세를 선택을 해보도록 18세네요. 자, 18세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김학무 변호사님 네. 알려주시죠. 18세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만 18세에 이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2004년 6월 2일에 출생한 사람을 포함해서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첫 선거의 기억. 은조 씨는 가장 또 최근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약간 기준이 생일이 지난 친구들이 있었고 안 지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약간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이 투표권 없는 친구들한테 애송이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그냥 너 아직 어리구나? 아유, 꼰대들. 아유. 아니 당연히 있을 것 같아. 너희는 아직 너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는 나이야. 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단다. 네, 맞죠. 네. 저는 기억나는 것처럼 독일에서 이제 옛날에 투표했을 때 저희가 보통 일요일 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예를 들면 옛날 초등학교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보통 이제 개설해서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가서 이제 성인 돼서 투표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느낌이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이제 성인 됐구나. 그리고 끝나고 이제 학교 건물 오랜만에 막 구경하고 이런 재미도 있었죠. 우리는 선거하면 이 투표하면 도장이 동그라미에 네네. 가운데 일자 이렇게 돼 있는 그 표시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독일은 어떤 표시예요? 저는 이거 너무 오래 전이라서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저희가 이제 펜으로 X로 아마 그렸던 걸로 X? 기억해요. X 아니면 동그라미였던 것 도장을 같은데. 찍지 않고. 도장 그때는 아니었던 잠깐 것 같아요. X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나 아니면 세모 이런 거 하면 그것도 무효되나? 그건 아마 그랬을 건데 하고 오래 전이라서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진짜 각기 달라요. 누가 들으면 70쯤 됐죠. 우리나라 투표할 때는 반드시 그 기표소에 있는 그 선관위에서 배부한 정식 도장을 사용해야지만 유효표로 인정이 되고 독일처럼 가지고 간 뭐 펜이나 이런 필기도구로 임의로 기재하면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저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다들 선거에 좀 관심 있고 우리 막 또 얘기하고 하는데 외국인도 동참할 수 있나요? 제가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현재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네. 이번 6월 1일 날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외국인도 본인이 그 등록돼 있는 그 관할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 투표 가능하대요. 근데 영주권 있어야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이상 체류를 하셔야 되고요. 그 관할 지역에 있는 거기 외국인 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령은 만 18세가 돼야 합니다. 만 18세. 다니엘은 영주권은 없는 거예요? 영주권도 없고 집도 없어요. 투표는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지금 은조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투표권 없네. 죄송합니다. 선배님이시네요. 네, 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가장 제일 또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저는요, 투표. 여기 투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허준 씨 알려주세요. 네. 투표 키워드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요,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거소투표가 실시가 되는데요. 먼저 선거일 투표의 경우에는 22년 6월 1일 수요일에 실시가 되고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고요. 선거일 당일에 투표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많아요. 요즘엔 사전투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전투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실시가 되고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예, 그 본투표는 자기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사전투표 어디 놀러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혹시 일하러 갔거나 뭐 출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소지는 저쪽에 있는데 지금은 당장 이쪽에 다른 곳에 있을 그렇죠. 때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죠. 너무 사전투표 좋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투표에도 관내 사전투표가 있고 관외 사전투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관내 사전투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받고 기표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출장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할 때 이를 네. 이제 관외 투표라고 하는데 이때는 투표용지하고 그 투표한 용지를 본인의 그 지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회송용 봉투까지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두 가지를 받고 투표한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요거 안 지키면 구속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변호사님이시죠? 변호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러면 상담비를 주시고 그런 얘기를. 상담비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럴 거면 안 물어볼 겁니다. 입금이 되면 보다 충실한 상담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못 들어본 단어도 하나 있지 않았나요? 세 가지 투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은주 씨, 뭐 네. 다른 게 있죠? 네, 버섯투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요. 이 네. 부분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투표 방법에는요,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외선거, 또 선거일 투표, 거소투표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게 재외선거, 선상투표가 실시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거소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셔서 거동할 수 없는 네. 분들 혹은 뭐 병원 요양소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격 요건이 되는 유권자에 한해서 5일간 신고를 받고요. 발송받은 거수 투표 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하나의 후보자를 선택해서 기표한 후에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거소 투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5일간 신고를 받으니까 그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허준 씨가 네. 하시겠습니다. 저는 뭐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요거는 조금 사실은 조금 궁금한 점이 다니엘 씨한테 있어서 네네. 선거 문화에 대한 키워드 한번 선택해 선거 보죠. 문화. 네. 선거 문화요. 네. 자, 선거 문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전에 제가 그 선거철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과 좀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를 굉장히 좀 쇼킹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씨도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볼 때는 역시 한국인들은 흥이 많구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충격이 돼요. 그러면. 네, 일단 춤, 노래, 그다음에 그 연설 차량도 돌아다니면서 크게 연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독일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춤하고 노래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설 촬영도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스터, 홍보이 포스터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이제 부스 같은 거 차려요. 뭐 이를테면 기민당 부스 있으면은 거기 가서 그냥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어떤 뭐 전단지 받고 뭐 얘기도 좀 나누고 이 정도였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도 그 후보자들을 그렇게 선거 활동을 통해서 저희 국민들도 알게 되는 건데 그럼 독일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도 하죠. 뭐 시장 가서 하긴 하는데 확실히 한국에서는 그런 거 더 많이 약간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인의 선거 문화는 어릴 때부터 저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그 반장 선거 한 번씩들 다들 나가 보셨잖아요. 나가봤죠. 저도 계속 반장, 올반장. 그때는 뭐 그런 것보다 정책 이런 게 아니라 인기 투표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고깃집을 했으니까 네. 고기 한번 쏘게 알기 먹으러 알아. 그럼 모든 게 조충현. 다 발을정이 나한테 하는 이런 거 구속 대상 아닙니까? 이런 거? 요즘 금품수수 관련해서 약간 반장성. 예전에. 위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은조 씨는 그 드림노트라는 아이돌 그룹이다 보니까 만약 리더가 되고 싶다 하면
어떤 공약을 좀 내세우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직업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에너지를 쓰려면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먹어야죠. 그래서 언니들한테 우리 언니들 삼시세끼 밥 굶기지 않겠다. 다 챙겨주겠다. 하고선 제가 또 이제 회사에서 많이 굶기나요? 아니, 근데 아이돌분들은 사실 굉장히 다이어트를. 이거 다이어트를 또 아, 맞아요. 똑똑하게 하니까. 그러면 또 샐러드 먹는 언니들은 샐러드, 오. 밥 먹는 언니들 밥 먹는 언니들 이렇게 해서 또 따로 메뉴를 받고 또 이게 피곤하다 보면은 밥보다는 잠을 선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니들 잘 때 밥을 챙겨준다든지 어떨까? 니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힘들다, 힘들어. 그죠? 제가 선거관리위원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드림노트 선거할 때 네. 제가 반드시 그 선거사무를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심은 절대 없습니다. 아까 허준 씨랑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쯤에서 사실 끝내기는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바른 유권자가 되기 위한 퀴즈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과 보기를 드릴 텐데 예상 답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주신 분들께는 바른 유권자의 상징인 배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퀴즈에 앞서 다들 화이트보드에 각오 써주셨고요. 임하는 소감 한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인 허준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제가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네? 제가 바꿀 거예요. 나가시는 제 거 손으로 바꿉니다. 아니, 투표를 통해서. 예. 투표를 통해서요. 자, 그럼 이어서 다니엘 씨 한번 볼까요? 너무 멋있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약간 보여드리기는 조금 민망하긴 어떤가요? 한데 네. 맥주와 소시지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땡긴다. 투표 끝나고 다 가가지고 네. 맥주 회식은 또 그렇죠. 저 땡기는데. 필요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우리 은주 씨. 너무 멋있는 말 쓰셔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MZ세대 대표로서 화이팅! 네. 근데 MZ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세대니까 맞죠. 당연히 힘을 보여주셔야 그렇죠. 젊은 분들 투표를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퀴즈로 풀어보는 선거 지식 첫 번째 질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신분증을 지참해야죠. 다음 중 유권자임에도 신분 확인을 못해서 투표를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드렸습니다. 1번, 여권을 챙긴 단위. 2번, 청소년증을 준비한 은조. 3번, 주민등록증 찍은 사진을 보여준 허준. 네. 4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가져간 충현. 자, 모두의 답을 적어주시죠. 애매모호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야, 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확인을 못해서 투표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보드판을 보여주세요. 자, 허준 씨는 3번. 다니엘 씨는 몇 번이에요? 1번. 1번. 저 4번. 4번이요. 자, 그럼 먼저 허준 씨 왜 3번을 선택하셨나요? 사진을 주민등록증으로 찍었다라는 것은 조작의 이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진은 수정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 번호를 바꾼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예리했어요. 네, 그럼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 씨는 1번을 제가 투표 못 하죠. 여권인데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확인 안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이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니엘 씨는 못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여권 자체가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렇죠. 한국 사람이 그러면 되는데 여권 가진 다니엘 그러면 안 되죠.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요. 중앙선관위를 지금. 제가 너무 시비 거는 건가요? 그런데 아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1번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자, 은조 씨는요?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쨌든 모바일이면은 뭔가 핸드폰에 안에 있을 텐데 보면은 운전면허증보다는 주민등록증이 낫지 않나. 네, 다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다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정답이 뭡니까? 예, 정답은 3번입니다. 네네. 내 손으로 대한민국 바꾼다! 바꿉니다! 이유는요? 예, 사전 선거일이든 본 선거일이든 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본인 확인을 하시면 투표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분증 원본이 아니고 사진을 찍어가는 것은
말씀하신 것 똑같이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그거 보여주는 거 그것도 그럼 인정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을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서 신분증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거를 확인시켜 주면 모바일 신분증도 유효하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몰랐네요. 나 이거 다운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편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그 본인 인증을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네. 건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만약 유일하게 갖고 있던 신분증,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직 발급을 못 받은 상황이다. 그 신분증도 분실을 했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모바일에 좀 취약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바일 신분증도 만약에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확인증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신분증을 분실했기 때문에 발급 단계에 있다는 거를 일정 기간 특정원에서 유효기간이 담긴 확인서인데요. 네. 주의할 것이 이 확인서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가면 발급을 해주는데 투명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반드시 투명 스티커가 부착된 것만 유효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발급 받으시고 막 꾸겨서 가져가시는 하지 마시고 잘 곱게 적어서 투명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지고 가시면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행정 IT 뭐 이쪽 다 강국인 게 그렇죠. 주민등록증 그날 가서 그냥 만들어 달라면 그 즉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절차까지도 아니고 부럽네요. 예, 그날 가서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예, 신분증을 그날 가서 그냥 당장 만들 수 있는 나라. 독일은 일단 거기 시청 가서 몇 번 돈 다음에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걸려요. 나올 때까지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너무 부럽네요. 그러니까 빨리 영주권 따시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선거 때는 꼭 투표 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퀴즈를 맞춘 우리 허준님께 다른 유권자 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바로 바른 유권자다. 아주 예, 어울립니다. 세상은 내가 바꾼다. 저거 싹쓸이합니다. 야, 이제 이거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갈지. 네. 다니엘 씨 좀 욕심 나죠? 욕심 엄청 나요. 너무 부럽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하는 비밀 투표와 철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음 중 기표소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선거 자격이 주어진 유권자, 2번 보호자를 따라온 초등학생, 자 3번 보호자를 따라온 미취학 아동, 4번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보조인. 기표소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저는 우리 누굴까요? 첫째랑 둘째가 이번 선거 때 이제 같이 와이프랑 같이 이제 선거를 하러 갔을 때 밖에 이제 놀라고 하고 이제 저희는 따로 선거를 했거든요. 근데 첫째는 초등학생, 둘째는 미취학이에요. 네. 근데 둘 다 안 데리고 데려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허준 씨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유는요? 요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시험을 볼 때는요. 두 개의 비슷한 이 보기가 있다면 요거는 무조건 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보호자를 따라온 여기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네네. 정답은 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리하다. 거기에 초등학생, 미취학 학생 있죠? 네. 초등학생이 커요, 미취학 학생이 커요. 초등학생이. 그러면 초등학생은 못 데리고 들어가지. 야. 포치 생각하지 마. 다니 다 포치 생각하지 마요. 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지옥에 네. 어디서 들어? 야, 정말 논리적인데요. 네, 논리하면 또 우리 다니엘 씨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왜냐면은 3번이에요. 저는 미취학 아동 유일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라서 그래서 찍었던 말이죠. 저는 초등학생으로서 저는 엄마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진짜요? 기표소로 그때 유치원이었나? 헷갈려요. 네,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은주 씨는요? 저는 4번이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어쨌든 보호자시기 때문에 뭔가 그 보호자분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은 아직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나름 예리한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어머니들, 부모님의 생각이 더 강하다면 혹시나 이 4번은 보호자가 몰래. 또 의견이 또 들어갈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또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김학문 변호사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와. 네네. 뭔가 출제자의 의도. 예. 와. 그렇죠. 근데 너무 예리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2번이라고 했는데. 그 요즘 그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 선거 문화라든가 어떤 선거의 어떤 분위기를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투표소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미취학 아동은 기표소 내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그 자녀들은 기표소 안까지는 같이 들어갈 수 없고 부모님들이 투표하실 동안만큼은 기표소 밖에서 잠시 대기했다가 투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신체가 불편해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등록된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건지. 그 시각이나 신체 장애가 있어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또는 지명한 2명의 그 보조인을 같이 동행해서 기표소 내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사고가 나서 손이나 이런 곳에 깁스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도 그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그 기표소 내로 보조인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거 사무원의 안내와 통제를 잘 따라 주셔야 합니다. 아, 근데 저희 강아지 좀 분리불안증이 좀 있어가지고 못 떨어지는 거 너무 싫어해. 그럼 강아지랑 좀 동반이 좀 가능한가요? 우리 룽지랑? 그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반려동물도 기표소 안까지는 같이 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대형견 같이 그 투표소에 오는 많은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좀 위해를 가하거나 좀 위협적인 그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밖에 좀 잠시 대기했다가 투표를 하시고 다시 그 반려견과 동반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강아지가 3.5kg 정도 되는 말티푸거든요. 그럼 소형견이란 귀여워.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가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견의 경우도 그 맹인 안내견 같은 그 그렇지, 그런 네. 게 있잖아요. 그 대형견이라고 하더라도 맹인 안내견은 충분한 그 훈련을 받고 그 안내견으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같이 기표소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형견 그리고 장애인 또 보조견은 또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야, 야 지금 뭐, 네네. 우리 허준 씨가, 야, 바로 유권자 또 배지를 또 받습니다, 여러분. 또 받습니다. 야, 이거 뭐 자리가 이거 남을까 모르겠네. 자리가 없어요. 예.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투표 관리 과정은요,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다음 중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1번 후보자, 2번 후보자의 배우자, 3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4번 성년인 대학생입니다. 자, 모두의 정답 적어주세요.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오! 통일이에요, 저희. 이번 통일이에요. 네. 자, 그럼 허준 씨부터 왜 4번을 선택하셨죠? 너무 쉬워서 사실은 이거는 그 성인 대학생이 당연히 상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뭔가 조금 의심스럽잖아요. 후보자의 배우자. 뭔가 연관려 있어. 네. 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아닌 자.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4번을 선택해 하셨는데 김학무 변호사님. 네, 정답 이번에는 세 분 모두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발음 유권자다. 드디어. 네. 자, 이유는요? 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공정성. 그렇죠.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공정이기 때문에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인 같은 경우에도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고 최대 8명까지 참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선거 사무를 진행하다 보면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께서 직접 오셔서 투표하는 과정 그리고 개표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참관을 하시고 그 과정 중에 뭔가 이의제기가 할 게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고 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세 분께서 맞추셨기 때문에 자, 배지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가 웬만하면 잘 안 드리는데 네, 정답 맞추셨기 때문에 다른 유권자. 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OX를 해주시면 돼요. OX. OX. 하니까요. 저희 맞히게 되면요. 이 배지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드릴게요. 저 이제 마음 같아서 맞추면 다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고
요거 SNS에 올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된다고 생각이 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것도 정확하게 또 짚고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짜잔. XXX! 자, 정답. X를 다 적어주셨는데 네. 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기표소 안에서는 아예 뭐 투표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 네, 저도 이제 기표소 밖에 어디 투표소 이런 거는 괜찮은데 기표소 안이라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역시 다니엘 씨도 네, 동감하시는데요. 두 문제 연속으로 모두 정답입니다. 정답! 좋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 이유는요? 이 부분은 특히 좀 시청자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 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하는 모든 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전과자가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만 18세에 올해 처음 투표하시는 그 MZ 세대들이 네. SNS 활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첫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인증샷 같은 걸 많이 남기는데 기표소 안에서는 모든 촬영이 금지된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표소 안에 이렇게 도장 꾹 찍어가지고 도장 이렇게 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거 되게 센 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이면 네. 상당한 중징계잖아요. 제가 오표시 했으면 감옥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400만 원 벌금이나. 야. 투표권 생긴 기념으로 이제 감옥 2년 가는 거죠. 외국이면 그냥 추방 아닐까요? 자, 일단 다니엘 씨부터 2개. 아, 이거 잘 감사합니다. 팔리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잘 팔리면 팔릴수록 여러분의 바른 유권자가 되시는 거니까 저는 좋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다니엘 씨. 아, 와, 허준 씨 거의 이제 장군 같으시네요. 네, 장군. 장군이래. 패션 아이템처럼. 유권자 장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소투표 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서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요.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소 투표하겠다고 네. 그 신고일 때 네네네. 하셨어. 이분이 하셨는데 아까 이제 또 투표 당일날 가시겠다는 거죠. 예. 자, 정답 적어주시죠. 와, 쉽지 OX입니다. 않다. 네, 마지막 문제라서 그런지 난이도가 좀 있네요 이게. 네, 네. 자, 그러면 정답판 보여주세요. 짜잔. 자, 오, X가 나왔는데. 어, 자, 어이구. 지금 은전 씨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우리도 몰라요. 모르는 진짜요? 거예요. 네, 네.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이에요. 예. 그냥 기본적인 마음으로는 예. 미리 신고를 거소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니까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소 투표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직접 가서 내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거인의 투표권이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니엘 씨는. 저도 그런 분이 만약에 신고했는데 아직 투표 안 했고 이제 허준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가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가서 어쨌거나 신분증 가지고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아니 신고하셨는데 오늘 투표 못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죠. 직접 가서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표를 사전에 거소 투표를 하셨는데 또 가서 투표하려고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뭐 그건 아니겠죠. 400만 원 내서. 자,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이렇게 하는 일 자체들이 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X 했어요, X. 예. 자, 네. 이유는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신고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신고일이 있죠, 지금. 그러면 신고일이 있는 만큼 이 거소 투표자들을 위한 사전 투표 시간이라던가 뭔가 날짜가 따로 있지 않을까? 따로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날 당일날은
안 된다. 당일날은 말고 이제 사전투표 날이나 그럴 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또 일리가 있는 또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모르는 거니까. 몰라. 네. 자, 변호사님 정답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은조 씨만 틀리셨습니다. 아이고 언니들. 아이고 언니들. 네. 자, 그 이유는요. 네. 그 저희가 아까 앞서도 거소 투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 투표는 본 선거일에 본인이 가서 직접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소 투표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거소 투표 행위 자체가 등기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면 선거 당일날 가서 당연히 투표하실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거소 투표 용지하고 회송용 봉투를 이미 가지고 계실 건데 그거를 반드시 투표일날 반납을 하셔야지만 그 본선거 당일날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허준 씨와 다니엘 씨 정답을 맞추셔서 바른 유권자 배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배꼽으로 가네요. 저 위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배 쪽으로 내려가네요. 야, 와, 장군님. 진짜 장군님 같다. 야, 이로써 바른 유권자 우수 유권자는 허준님이 선정됐습니다. 제 손으로 대한민국 바꿉니다. 네. 정말 바른 유권자로서 한 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선거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 지금까지 잘 배우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론이었습니다. 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하죠.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지 직접 저희가 투표를 해볼 텐데요. 네. 자, 여러분 앞에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소를 그대로 저희가 재현해놨습니다. 예능입니다. 네. 블록버스터예요. 정말 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사전 투표 방식을 적용한 모의 투표를 저희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대표로 드림노트의 은조 씨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조 씨. 네. 신분증 지참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좋습니다. 본인 사진 만드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본인 신분증 맞고요. 네. 자, 그럼 실제 투표하는 것처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조 씨. 알겠습니다. 스타트! 자,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자, 요때 말이죠. 투표 안내문에 등재번호가 있어요. 있어요. 요거 오래 갖고 가면은 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안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뒤져보는. 그래서 이렇게 자에다가 이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등재번호로 안 오려갔어요, 우리 네. 은조 씨가. 근데 안 오려가도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다 찾아주세요. 그럼요. 자, 그리고 오늘 말이죠. 네. 예, 이 투표 용지가 굉장히 독특한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사인을 마치고 가면 투표 용지를 나눠주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 가지 투표 용지를 한꺼번에 줍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저게 먼저 은조 씨 개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용지 그 7장인지 맞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사전투표 기간에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기로 출력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요건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 그런데 선거 당일에는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사전투표 방식의 어떤 요 일정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네. 두 군데를 한꺼번에 나누기 좀 쉽지 않아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7장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7장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표소로 들어가시죠. 네. 이때 떨려요. 그렇죠. 굉장히 떨립니다. 요게 이제 7장 한꺼번에 갖고 들어가셨는데, 여러분들이 당일날 본 투표를 하시면 3번, 4번, 네 번. 3장 4장에 나누어서 받게 된다는 점. 왜 난 방송과 다르지? 사전투표 방식의 형식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뭔가 은조 씨가 근데 제가 도장이 번졌는데 저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저런 게 그렇죠. 있는데 굉장히 당황해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왠지 하죠? 내가 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마음이 번진 것 같은 그런 마음 들고 하거든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주세요. 네. 도장이 번진 경우에는 네. 제대로 된 투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도 되는 물론 좋습니다. 네. 야, 저 떨리거든요. 떨립니다. 번지고 막 이러면. 근데 은조 씨가 지금 보니까 도장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도장이 안 나오나요? 은조 씨 무슨 일인가요? 제가 후보자 이름을 착각해서 다른 후보자 찍었는데 재발급이 혹시 안 될까요? 사실 이거 네. 자기가 지지하는 어떡해요. 후보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다른 후보자를 찍었을 경우에는 예.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신중하게 찍어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자를 잘 생각하셔서 좋습니다. 투표를 한 번에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한 번에 하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침착하게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마무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죠?
이제 투표함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긴장되거든요. 네. 왜냐면 접을 때 도장이 반대편에 또 찍혀가지고 무효표 나올까봐 굉장히 긴장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참관인 눈빛 굉장히 매섭습니다. 왠지 참관인이 예. 저 예. 뒷면으로 비쳐 보이는 내 투표의 이 결과를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신중하게. 네, 이거 혹시 접어서 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7장을 다 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접어요. 한꺼번에 꼭 이제 투표함에 무사히 투표 용지를 넣었습니다. 야, 전 진짜 밖에 내놓은 딸을 보는 심정으로 굉장히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을 했는데 어떡해요? 은주 씨, 투표해본 소감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7장이나 있는 투표는 처음이라서 너무 떨렸는데 또 이렇게 오늘 모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본투표 때는 떨지 않고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스튜디오로 옮기겠습니다. 네, 오늘 은조 씨가 보여주던 것처럼 투표를 하다 보면 뭔가 도장이 번지고요. 투표 용지가 찢어지는 등 당황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예, 내가 선사한 한 표가 사실 무용지물 되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효투표, 무효투표를 판가름 짓는 기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그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제 저희가 선관위에서 개표 사무를 하다 보면 이 유효 무효 투표를 가리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선거관리위에서 배급한 기표 도구만 사용해야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 기표 도구가 아닌 게 명확하고 그러나 이거는 누가 봐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도 5번 무소속 김이박 후보에게 투표한 게 판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아, 이거 유효표예요? 네. 그럼 이렇게 딱 찍었다가 잘못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좀 이렇게 없앤 다음에 다른 데다 찍고 이러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군요. 신발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너무 애석하니까. 나는 요거 뽑아야겠는데. 안타까운 마음. 하지만 그건 무효가 된다는 네, 거. 안 된다는 거.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좀 다양한 변수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요거 보면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반만 찍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절반만 지켰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딱 대고 탁 누르고 싶은데 탁 찍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거 오케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독일은 되게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나요? 제대로 안 지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찍어야 된다. 약간 독일스럽지 않은데? 약간 편견입니다. 그거. 편견이에요. 편견이 있을 수 평균 있어요. 요즘은 네. 한국 기차 제 시간에 100% 도착하고 출발하잖아요. 네. 독일 기차 다 연차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독일이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네. 달라졌구나.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요거 제대로 인정되는 표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요게 사실은 이제 일부분이 표기가 됐지만 어디에다 투표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효표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게 왜 찍혔어요? 지문 아닌가요? 자기 도장. 도장이요? 인감 도장. 자기 입건 도장을 들고 준비성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네. 굳이 자기 거를 갖고 온 거죠. 자기 도장 카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인감 왜냐하면 도장인데.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이제 선관위에서 그 지정해주신 그 도장으로만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야, 역시 이제 배우는 나이라서 그런지 네. 딱딱 머릿속에 금방금방 들어가요. 예리하다. 예. 그래도 이걸 준비해가지고 자기 도장 갖고 와가지고 찍은 이 열정을 생각하면 네네네. 이거 좀 유효로 해줘야 되는 거 아,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의 마음은 그치. 충분히 이해하고 이 열정은 이해합니다. 그럼. 네. 근데 이 표는 인정을 못합니다. 예. 무효. 요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표소 내부에 있는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 찍더라도 안 됩니다. 무효표가 됩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개표 사무를 해보면 도장 찍으신 분도 계시고 본인의 지장을 찍은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펜 가지고 사인한 분도 계시는데요. 반드시 중앙선관위에서 배표한 기표 도장으로만 기표를 하셔야지만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아, 왜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도장은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찍는 거지만 난 이 사람에게 10표 같은 한 표를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게 사표 처리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돌아오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걸쳤다. 야. 10일 사이에 예, 우리 최한양님과 김희방님의 딱 중간에 찍혔어요. 야, 요거 다니엘 어떻게 씨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물론 이제 마음 같아선 그러면은
10번 후보하고 11번 후보한테 그냥 한 표씩 하나 줄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0.5표씩. 0.5표씩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100% 무효일 겁니다. 무효다. 네. 은조 씨는요?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네. 한 표 차이였는데 마지막 표가 저게 나온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동률이 나와가지고 재투표를 했던 무효표 처리가 되고 재투표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 이런 경우로 네. 결과적으로 뭐 당선되신 네, 거예요? 당선. 되셨고. 하지만 저 한 표 때문에 무효표가 돼가지고 네, 네, 네. 다시 재선거를 했다. 이거 네.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맞아요. 자,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지금 보면 딱 정확하게 가운데잖아요. 네. 근데 요게 약간 아래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어떨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두 개가 아래 있으니까 김희박 씨한테 좀 준 거 아닐까? 쏠리거나 약간 어떤 편향된 게 있으면 좀 달라질까요, 내용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다르지 않아요? 아니, 명확하게 너무 위쪽에 명확하게? 살짝 걸치고 밑에는 많이 걸친 거야. 그러면 그쪽인가? 아래 좀 많이 걸친 데가 그건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효표가 됩니다. 왜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있는 줄 알고 지금 내가. 지금 거기에. 두 칸에 걸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요건 무효표가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 안 걸치면 안 됩니다. 돼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사실은 두 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무효가 명백히 맞는데 네. 만약에 여기 뭐 무소속 김이박 이 한 칸에 도장을 5번을 찍었다. 오, 그러면 그건 무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도장을 5번 찍어. 야. 한 칸에. 한 칸에. 그러니까 김희박 여기 막 이렇게 한 거죠. 네. 난 된다고 본다. 그렇지, 그거 된 거 아니에요? 저도 된다고 된다고 봐요. 난 그거 된다고 봐요. 정답은 유효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투표인의 의지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예.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느 후보에게 날인했는지 투표했는지만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은 무효표로 인정해 주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그 10번 찍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10표가 될까봐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예, 그러나 우리는 1인 1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재밌다. 예. 이거 굉장히 헷갈릴 것 야. 같아요. 이거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야, 기대된다, 그죠? 뭐죠, 예. 뭐죠? 예, 뭐예요? 이거. 자,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네. 찢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왜 되지 찢었어요? 않나? 왜 찢어, 근데?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흔들다가 찢어졌어. 여기 자꾸 흔들다가. 쭉 찢어버렸어. 야. 이거. 무효표일까요, 유효일까요? 근데 그래도 뭔가 본인의 의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요것도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요거는 그러면? 그냥 3번이랑 4번 꼴보기 싫었나 보다. 저런 상황이 뭔가. 둘 다 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안 될 것 같아요. 둘 다 안 된다. 이유는요? 용지가 훼손됐는데 그냥 일단 예의 아니에요. 독일 사람은 예의 없는 투표는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예. 나 같은 경우 될 것 같은데. 둘 다?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제대로 와서 찍으셨잖아요. 어쨌든 훼손이 되긴 했지만 이 소중한 한 표. 저희가 얘기하는 소중한 한 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모아야 되니까 예, 투표를 올리고 막 이런 거지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충현 MC는 둘 다 된다. 예. 은주 씨는 둘 다 된다. 둘 다 된다. 네. 다니엘은 둘 다 안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모두 틀리다. 요걸 보면 네. 명확하게 누구를 찍으려는지가 보이죠.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건 유효표입니다. 근데 1번도 그렇잖아요. 자, 이걸 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공란에 기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소름이네. 모르네. 모르잖아. 모르네. 여기 다 아는데 여긴 모르는 거야. 그렇네요.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무효표입니다. 와, 한 끗 차이로 이게 달라지네요. 그러면 이게 한 칸만이라도 떨어져도 안 되는 건가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표용지가 훼손됐다고 봐서 그런 부분은 다 무효 처리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또 이걸 보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요런 거는 무효표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찍고 장난하고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되죠. 또 그런 분 계신다고. 행여나 그러지 마요. 요건 괜찮은데 막 이러고. 안 돼. 안 돼요. 요거까지 괜찮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야, 근데 이렇게 좀 허준 씨가 얘기해주는 상황들, 예. 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웠네요. 마지막 거 진짜 어려워요. 예,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 진짜 물론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 만큼 사실 장난 섞인 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투표가 완료된 후 개표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과정 쉽고 빠르게 자료 화면을 통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에 있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서 바로 알고 투표하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일단 뭐 모르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를 알고 나니까 투표를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네. 이런 프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유익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다니엘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당장 투표권이 없지만 이제 얼른 영주권을 취득해가지고 3년 후에 이제 꼭 그 지방선거에서라도 같이 좀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 다시 한번 했었던 것 같고 진짜 덕분에 특히 변호사님 덕분에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네. 네. 윤주 씨. 네, 저도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MZ세대 분들 중에서도 이 선거에 대해 알긴 알지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대표를 해서, MZ세대 대표를 해서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6월 1일 당신의 목소리를 투표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유권자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투표해요!